본장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모바일 보안 위험 및 취약점 점검 기준 파트 3 모바일 오와스프 탑 10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와스프는 보안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신 기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공격이 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바일에서도 공격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 발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와스프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이나 보안 컨설턴트에게 자문을 받아서 보안 취약점과 위협을 아우르는 10개의 카테고리로 정리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에 한 번 더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것은 2016년입니다. 모바일 환경에 좀 더 집중하여 모바일 플랫폼 고유의 위험을 고려하고 앱 개발자가 고려해야 할 부분, 앱 자체에 대한 보안뿐 아니라 통신 대상이 되는 서버 등 인프라, 그리고 인증, 클라우드 등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과거 발표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10개의 보안 위협을 지정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차이점만 살펴봅시다. 기존의 약한 서버 득 제어가 빠지고 적절하지 않은 플랫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기능이란 보안 위협이 추가되었습니다. 위협의 중요도를 판단했을 때 모바일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을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보안 위협의 첫 번째로 드는 것은 플랫폼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글, 애플사에서 플랫폼 API를 사용하기 위해 개발자에게 친절하게 개발 문서를 제공합니다. 가이드로 제시된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OS 제조사에서의 대응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하다 보면 고객이 원하는 기능이 가이드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개발자의 습관이나 노하우에 따라 달리 코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능은 동작할 수 있겠지만 안전성은 보장하기 힘들게 됩니다. 최근 개발 가이드에는 보안에 신경을 쓰는 추세에 있어 API를 사용할 때 보안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를 자세히 읽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개발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오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API의 보안 관련 매개 변수를 설정할 때 이를 무시하고 기능만 동작하게 하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또한 가이드의 설명을 잘못 이해하고 개발하여 엉뚱한 동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위협은 대부분 개발 가이드 문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하며 중요한 보안 관련 로직은 서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앱 내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한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이는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저장과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유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모바일 단말을 PC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특정 도구를 사용하면 단말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정보나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폴더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루팅이나 탈옥이 가능한 경우에는 단말의 모든 영역에 접근할 수 있어서 사실상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말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 이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공격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단말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을 좀 더 살펴보면 SQL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내부 파일 시스템, 쿠키 저장소, SD카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접근이 가능하지만 앱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여 비정상적으로 중요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에 접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API 사용하여 저장소 접근 시 이러한 보안 권고 사항을 준수하여 오용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안전하지 않은 위치에 저장하거나 로깅 정보에 중요 정보를 포함한다든지 신뢰할 수 없는 외부에 중요 정보가 전송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취약한 통신입니다. 주로 서버와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는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통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문으로 통신하는 경우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자 공격이나 도청 등의 공격으로 통신상의 데이터가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예로는 암호화키, 패스워드, 개인정보, 계정정보, 세션 토큰, 중요 문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HTTPS 연결 시 인증 과정에서 인증서를 올바르게 확인하는지,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OS 제조사에서 관련 API를 제공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취약한 인증입니다. 보안 아키텍처 설계 시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 로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 식별 및 인증을 먼저 확인하도록 검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증 수행 시 토큰 방식으로 인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인증 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웹 환경에서의 인증을 모바일 환경으로 이식하는 경우 좀 더 간소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증 우회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증 수준을 유지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취약점은 비밀번호나 인증 정보를 사용자 단말에 저장하는 경우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저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 사용 인증 시 안전한 비밀번호 정책을 정하여 숫자, 영문, 특수문자 조합 및 9자리 이상으로 하여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터치 아이디를 사용하는 앱의 경우 가급적 2차 인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여부 확인 로직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앱의 경우 연구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데 인증 우회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증 정보를 로컬에 저장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증 시 앱에서만 인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합니다. 반드시 서버 측에서 인증을 허가하는 처리 과정을 두어 우회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취약한 암호화입니다. 개발자는 사용하는 암호화를 식별하여 취약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SHA-1, MD5 등의 알고리즘을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며 암호키 길이도 권고하는 크기 미만인 경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소스 코드 상의 암호화 키가 노출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역공학으로 암호화 키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가급적 자의적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추천하는 공개 알고리즘에 비해 최신 보안 취약점 보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취약한 권한 부여입니다. 권한 부여는 인증을 통과한 후에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관리자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겁니다. 인증과 권한 부여는 다르며 선제적으로 인증으로 신원이 확인된 이후에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직접 객체 참조 취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우회하여 자원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들 개발 과정에서 편의성을 위해 숨겨진 히든 기능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인증 없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서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무조건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앱의 경우 서버의 사용자의 역할이나 권한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를 악용하면 안전하지 않은 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로 서버 인프라에 권한 부여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이를 무시하고 앱에서 오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설계 과정에서 서버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거나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기준으로 권한을 부여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취약한 코드 품질이 다음으로 언급됩니다. 시큐어 코딩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행안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큐어 코딩 솔루션을 사용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드 변조입니다. 이는 난독화 및 위변조 방지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격자가 단말에 설치된 앱의 바이너리 파일을 확보하여 역공학을 수행하여 내부 소스 코드를 분석 후 수정을 가하여 재배포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면 결제를 우회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피싱앱을 재배포하는 등의 피해가 큰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공학을 어렵게 하는 난독화를 적용하거나 앱스토어에 배포된 바이너리 파일의 무결성을 앱 실행 시마다 확인하는 위변조 방지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주로 앱스토어에 올려져 있는 바이너리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스 코드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스 코드는 주요 로직을 포함하므로 백엔드 서버, 암호화 방식, 지적 재산 등이 노출되며 앱의 초기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 유용합니다.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 APK 파일을 도구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이 난독화 기술이며 이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의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보호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거나 난독화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확히 이해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기능입니다. 앱의 개발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기능 시험을 위해 백도어를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제거해야 하는데 종종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 전문가에게 취약점 점검을 받는 것이 좋지만 개발 시 설계 문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여 노출되면 안 되는 기능이 있는지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종 빌드 단계에서 테스트 코드가 남아있지 않은지 불필요하게 로그를 남기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오아스프 단체에서 발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상위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만간에 항목이 업데이트될 예정이지만 대부분 항목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모바일 보안 취약점 점검 기준 및 가이드에서 모바일 오아스프 탑10을 언급하기 때문에 중요성은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금융의 점검 항목과 같은 유관 컴플라이언스와 조합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모바일 서비스 취약점 점검 시점검 기준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보안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